아동기 행동장애 제2장 발달 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행동 6. 발달의 경로 발달 정신병리학 관점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아동과 환경 경험 간의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발달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응 또는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은 그 어느 시점에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발달 궤도는 영구 불변이 아니라 개방적 또는 확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상황 또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반응은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발달 정신병리학이 이루어내야 할 한 가지 과제는 장애행동과 관련이 있는 경로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의 한 예로 콤파스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동안의 적응 여부에 따라 5가지 발달 궤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2-3은 이러한 경로들을 보여주고 있다. 경로 1은 안정된 적응으로서 이 경로의 특징은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로 2는 지속적 부적응을 나타낸다. 경로 3은 청소년기 초기에 부적응이 긍정적인 결과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준다. 경로 4는 청소년 초기의 적응이 시간이 흐르면서 퇴조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경로 5는 청소년기의 일시적 퇴조가 적응 행동으로 복원되는 것을 보여준다. 콤파스와 동료들은 각 경로와 관련이 있고 발달의 궤도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경로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 초기의 적응 수준이 그 자체로 후기의 적응 수준을 예측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같은 적응 수준에서 청소년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각기 다른 적응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같은 수준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발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가 달라진다. 1. 동일 결과론과 다중 결과론 발달 경로의 역동적이고 확률적인 성격은 동일 결과론과 다중 결과론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일 결과론은 다양한 경로 또는 요인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아동은 서로 다른 경로로 나아가거나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서도 동일한 행동 문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수많은 장애들과 관련해서 동일 결과론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분명한 예는 반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여럿이라는 발견이다. 두 번째 원리인 다중 결과론은 하나의 경험 또는 요인이 수많은 다른 요인들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상이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아동들은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하고서도 서로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예는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다. 성인으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이후에 행동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 아동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동일 결과론의 원리와 다중 결과론의 원리는 행동 발달과 관련한 보편적인 주제를 보여준다. 즉, 발달은 대개의 경우 삶의 경로에서 어떤 일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일어나는지에 의해 살펴보아야 하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이다. 특정한 생물학적 원인이 있는 소수의 장애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요인이 특정한 하나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장애가 발생할 또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위험과 적응 유연성 아동이 행동 문제를 일으킬 확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 방법은 부정적 및 긍정적 결과와 관련된 요인 또는 환경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병인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줄 것이며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발달 정신병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이다. 위험 요인은 행동상의 문제 또는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변인이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요인을 취약하고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며 그러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적응 유연성은 위험이나 위협을 극복해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또는 삶의 불운을 이겨내는 능력을 뜻한다. 생각상자, 나쁜 일은 장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테인베르그와 아베네볼리는 생활 경험 또는 맥락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또 어떤 기제에 의해 행동 문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유일하게 확실한 결론은 나쁜 일이 누구에게나 항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때때로 그런다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과 유지하는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환경 요인이 아동의 생물학적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레스는 생물학적 각성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각성은 생물학적 취약성과 결합될 때 특정 장애를 가져온다. 예컨대 아동이 부모의 사망을 겪게 되었을 때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우울증을 일으킬 것이고 공격성의 성향이 있는 아동은 공격성을 보일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장애의 소인이 없는 아동은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험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스트레스 자체는 개인이 어떤 장애를 일으킬 것인지 예측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장애가 있을 경우 환경 요인은 부적응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허용하거나 또는 저해할 수 있다. 가령 어떤 학급 운영 방식은 문제 행동의 반복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는 가족 상호작용이 부적응 행동의 반복을 저해하여 그러한 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장애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은 장애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인베르그와 아베네볼리는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과 장애를 유지시키는 요인을 구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 위험. 연구자들은 많은 위험 요인들을 확인해냈다. 표 2-1은 위험 요인들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표 2-1 발달장애 위험 요인들 체질, 유전의 영향, 유전자 이상, 태아기와 출산 시 합병증, 출생 이후의 질병, 손상, 부적절한 건강관리 영향, 가족, 빈곤, 학대, 유기, 갈등, 무질서, 정신병리, 스트레스, 정서 및 대인관계, 자아 존중감 저조, 정서적 미수, 까다로운 기질 등의 심리 패턴, 사회적 무능, 또래의 거부, 지적 능력과 학업, 평균 이하의 지능, 학습 장애, 학업 실패, 생태적, 이웃의 무질서, 범죄, 인종과 성별 불평등, 스트레스를 주는 비규준적 생활 사건들, 한쪽 부모의 이른 사망, 가까운 곳에서의 전쟁 발발. 사실 개인의 성향에서 초래되는 위험 요인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초래되는 위험 요인을 구분하기도 한다. 사실 어떤 위험 요인들은 생활상의 경험에 부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아동의 성향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성향은 생물학적 기제, 생활 경험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 생겨난다. 하지만 위험 요인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가져다주는 생활 사건이나 역경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재앙처럼 갑작스레 일어나는 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어떤 생활 사건은 외관상으로는 급성이고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성적으로 긴장과 고통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을 개인 안에 또는 개인 밖에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발달은 변화하는 개인과 변화하는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들은 단순히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낸다. 한 예로 아동이 겪게 되는 사건과 경험이 발생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발달 정신병리학의 중심적인 생각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역사적으로 볼 때 발달학자들은 생후 초기에 일어나는 영향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동물 연구는 초기 경험이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이드는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이후의 애정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안했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생후 초기의 학습이 유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과 결과들은 생후 초기의 역경이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데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후 초기 경험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는 생후 초기 몇 해가 이후의 발달을 규정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적 시기 가설이 대부분의 인간 기능에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 시기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 신경계는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경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경험의 영향은 각기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심리 과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활상의 역경에 대해 적응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험의 영향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규준적 사건과 비규준적 사건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규준적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에서 14세 사이에 사춘기를 맞으며 5에서 7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반면에 비규준적 사건은 그 자체로는 반드시 드물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며 예기치 못한 시기에 그리고 비전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다. 아동기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규준적인 사건은 제때 일어나지 않으며 개인이 사회적 기대 및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준적인 사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험의 시기에 관한 최근의 견해는 평생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경로를 설정하는 경험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초기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은 생물학적 성숙, 사회적 요구,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생애 각 시기에 작용하는 특정한 위험 요인들에 유난히 취약할 수 있다. 가령 청소년기는 급격한 생물학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위험 요인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위험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를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측면들을 연구하였다. 다음 사항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어떤 위험 요인들은 발달상의 문제와 강한 상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위험 요인들은 좀 더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 위험 요인과 특정한 장애는 서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적 결함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과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장애가 나타내는 역기능의 수준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가령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은 가벼운 정신지체보다는 심한 정신지체에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많은 위험 요인들은 특정한 장애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이런 연구 결과는 다중 결과론의 원리에 반영되어 있다. 위험 요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험 요인이 여럿 있으면 그만큼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위험 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위험 경로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한 가지 위험 요인의 영향은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앞으로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한 경로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심지어 한 가지 장애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들이 위험의 기제에 있는 과정이나 기제를 살펴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거리 변인과 근거리 변인의 구분이 도움이 된다. 가령 낮은 사회계층이라는 위험 요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원거리 변인으로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술이다. 그러나 사회계층의 영향은 부실한 식사, 부적절한 학교 사회계층과 관련된 부모의 육아 방식과 같이 개인 가까이에 있는 맥락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에 의해 매개된다. 위험의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리 변인들이다. 2. 적응 유연성.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이에 굴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호받고 꺾이지 않고 떨쳐 일어나며 유연하게 적응하는가? 흔히 적응 유연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곤경을 맞이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용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매체는 그러한 성공을 이룩해낸 아이들을 비범한 인물로 묘사하곤 한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비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적응 유연성의 기초가 상당히 평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스터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평범한 마술이라는 용어로 포착했다. 적응 유연성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두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다 보면 적응 유연성을 결여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도 청소년들을 비난하게 될 수 있다. 앤과 에이미는 가정 환경이 서로 달랐으며 6세 때 이들의 기능은 차이가 있었다. 앤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부모는 앤을 최상으로 양육했고 앤과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에이미는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대단히 힘든 이혼을 겪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6세 때에는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나 에이미는 임상 수준의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에이미는 자신의 사회적, 운동적 기술을 발휘하여 학급 친구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며 부모는 양육권 문제와 관련한 결정 및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훨씬 더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웠다. 예를 들어 에이미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를 돌보는데 점차 더 많은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두 아이가 10세가 되었을 때 실시한 검사를 보면 가정 환경이 계속 안정적이고 지지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애는 여전히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에이미 또한 이제는 적응을 잘하고 사회적 능력도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적응 유연성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긍정적 결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긍정적 결과는 정신병리가 없거나 또는 증상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상황의 위협이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부재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성취해낼 수 있는 복지와 성공에 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달리 적응 유연성은 대부분의 아동에게 해당하는 발달 과업과 관련한 유능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적응 유연성은 주요 발달 과업들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는가에 드러나게 되며 아동의 유능성과 적응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발달 과업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발달 과업의 예 연령 시기, 유아기 학년 정기, 과제, 양육자에 대한 애착, 언어, 자기 자신과 환경의 분화, 자기 통제와 복종, 아동 중기, 학교 생활의 적응, 출석, 적절한 품행, 학업 성취, 예, 읽기, 학습, 산수, 친구들과 어울리기, 수용, 새 친구 사귀기, 규칙을 따르는 행동, 사회 규칙에 따라 도덕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위를 함, 청년기, 중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진학, 학업 성취,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 학습, 방과 후 활동 참여, 예, 체육 동아리, 동성 및 이성과 가까운 친구 관계 형성, 자아 정체가 형성. 표 2-3은 적응 유연성에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3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관여하는 요인들 개인, 뛰어난 지적 기능, 호감을 주고 사교적으로 편안한 성향, 자기 효능감, 자신감, 높은 자아 존중감, 재능, 신용, 가족, 부모와 밀접한 관계, 권위형 양육, 따뜻함, 구조, 높은 기대, 사회의 경제적 혜택, 확대 지원 가족망과의 연계, 가족 이외의 맥락, 가족 이외의 친사회적 성인과의 유대, 친사회적 단체와의 연계, 효율적인 학교의 취약. 이 요인들은 위험 요인의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회경제적 이점과 화목한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불리함과 갈등적인 가족관계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응 유연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최초의 연구는 카우아이라는 하와이의 한 섬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년 동안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빈곤 및 가족 변인과 관련한 만성적인 문제들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3분의 1가량은 청소년 후기에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연구자들은 적응 유연성의 이유를 크게 3가지 범주로 요약했다. 첫 번째 범주는 개인적 속성과 관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컨대 지적이고 사교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이 애정과 지원을 베풀어 주었다. 셋째, 가족 외에도 학교나 교회와 같은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지원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아동들은 실제 위험에 더 적게 노출되었고 더 많은 보호를 받았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 지능, 사교성, 사회적 유능성 및 그 밖의 개인적 속성들은 위험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이해 및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의 정신과적 장애가 갖는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밖의 개인적 속성들로는 자아 존중감, 태평한 기질, 자기 훈육,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있다.
가족은 보호 요인이 되는 환경 요인으로서 의학적 치료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때에 온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에 직면한 아동들은 한쪽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교사, 친구, 성직자 등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속한 사람들도 아동의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훌륭한 학교는 학업 성취비,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육성할 수 있다. 위험 요인과 마찬가지로 적응 유연성에 있어서도 복잡성 및 그 기저에 있는 기제들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소년은 자기 비난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또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지원을 얻어내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할 수도 있다. 사실 적응 유연성에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루터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4가지 일반적인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루터는 이러한 기제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작용하여 위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하나의 기제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기제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 표 2-4 루터가 제시한 4가지 보호기제 위험의 영향 감소 위험의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감소될 수 있다. 아동이 위험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위험 요인이 요구하는 바를 감소시킨다. 아동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아동이 위험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상황에 노출시킨다. 위험 요인에 되도록 적게 노출시킨다. 부정적 연쇄 반응의 감소 위험에 노출되면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반응 연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쇄를 막아주는 개입은 아동을 보호해준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발달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 대해 갖는 개념과 감정, 자기 가치감,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발달은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와 과제 성취의 성공에서 비롯된다. 기회의 확대 많은 사건들, 특히 삶의 전반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적응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킨다. 지리적 위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가족 역할의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험과 적응 유연성에 대한 지식은 행동 장애를 예방하고 일단 시작된 장애를 호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어떤 청소년은 온갖 위험에 굴복하는 반면에 어떤 청소년은 엄청난 불운을 맞으면서도 성공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